동일한 내신, 대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을 가정했을 때 수시 원서 조합이고요. 다 같은 원서를 쓰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시 원서 6장은 같은 내신이라도 상향을 많이 쓰는 애들이 있고 안정을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수시에서는 안정, 적정, 상향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애들이 알고 있는 건 안정,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를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향, 가고 싶은 학교를 상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정은 정서적으로 적당한 학교를 적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상향만 쓰긴 그렇고 안정만 쓰긴 아쉬우니까 적당한 곳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성질들은 원서의 성격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거고요. 사실 이 각각의 원서들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안정 원서의 장점, 합격 확률이 높죠? 단점, 붙여져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애들이 그렇게 느껴요. 예를 들면 1등급 중반이면 중경외시를 써야 되고요. 1등급 후반이면 홍익대를 써야 되고 2등급 초반만 돼도 국숭세단을 써야 되고 2등급 중반이면 광명상가를 써야 됩니다. 이거 안전한 건 좋은데 애들이 만족하냐 하면 아닌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안전교과의 장단점이고요. 그 다음 소신 상향의 장점, 가고 싶은 학교, 단점 모두가 알다시피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적정을 보면 장점은 정서적으로 적당하고요. 단점은 실제 합격 확률이 높지도 않고 붙여줘도 만족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원서가 이 적정 원서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합격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 어차피 안정 쓰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종도 경쟁률도 높고 서류 변수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양보하고 썼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입시가 끝나면 후회를 해요. 아, 어차피 적정 써서 떨어질 걸 질러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붙여줘도 만족도가 애매한 게 만약에 원서를 잘 써서 적정에서 한 3개 정도 붙어요. 그럼 애들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낮춰 쓴 건가? 생각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결국 수시 반수를 해요. 그 윗대학을 써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적정 원서는 떨어져도 후회가 남고 붙어도 반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이해하고 6장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안정 원서부터 볼게요. 안정 원서는 불만족스러울 순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지원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 정시를 포기할 경우. 우리 아이가 수능을 두려워하고 재수할 의향이 아예 없다. 그럼 수시 안정을 쓰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야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 학생들이 쓰는데 다만 모든 학생들이 쓰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를 고려한다 하면 안정을 쓰는 게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정은 정시를 포기할 경우 의미가 있고 정시를 고려할 경우 불필요한 원서입니다. 그래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겠죠. 그 다음으로 상향. 상향은 정시 여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쓰게 되는 원서입니다. 애들이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로 가려고 해도 6장 다 붙을 필요는 없거든요. 2-3장 정도는 합격권에서 쓰고 2-3장 정도는 또 질러봐야겠죠. 그래서 수시러들도 상향을 쓰고요. 정시 파이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안정권이 불만족스럽다는 뜻이니까 6상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은 모든 학생들이 쓰게 되고 생기부가 안 좋아도 쓰고 내신이 안 좋아도 씁니다. 자, 그 다음 적정 원서인데 적정 원서도 모든 학생들이 쓰고 사실 보통 제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느낀 건 확률도 무의미하고 효용도 무의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보다 고등학교 4, 5학년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대종반에 있으니까. 그럼 애들이 고3 때는 대학을 가려고만 생각을 하지만 입학하고 보면 그 대학에 대한 만족도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계속 곱씹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아쉬움을 느끼면 잘 입시를 끝내지 못하니까 적정의 의미가 해가 지나면 옅어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정 원서는 정시를 고려할 경우 불필요하고 정시 포기할 시 의미가 있는 원서, 나머지는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시 원서는 이 중에서 6장을 골라야 되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상향 후보만 해도 무수히 많고
안정 후보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 원서 6장을 추리는 건 뭐 10개 중에 6장을 추리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6장을 추리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 기준, 정서적인 기준입니다. 성적 무관, 정서적인 기준인데요. 내신도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대학 이하는 다닐 의향이 없다. 요 대학을 애들이랑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애들이 너무 욕심내서 혹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뱉는 것 같은 멘트들이 있어요. 지금 모의고사 3등급인데 나 서성한 갈래. 이런 게 좀 현실 자각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거기에 진심인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건 맞는데 나 진짜 서성원을 갈 거야. 그러면 자기 수준에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가도 재수를 해요. 그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까지 얘가 다닐 의향이 있는지는 진단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이 아이의 성적 마지노선을 잡아보셔야 돼요. 대학이랑 무관하게. 만약에 너 수능에서 올 3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미련이 안 남을 것 같니?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 3등급이면 좀 아쉬워서 수능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 성적은 3등급 위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올 3등급이면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원서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서적으로 만족할 대학의 마지노선, 정서적으로 만족할 성적의 마지노선을 잘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량적인 기준을 봐야겠죠? 정서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얘가 모의고사 성적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오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 1, 2 중에 나의 원서의 정서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결론 1은 마지노선 대학과 기대하는 수능 성적, 정서적인 기준, 그리고 예상 정시 라인, 정량적인 기준을 종합했을 때 그 대학 이상으로 수시 6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2. 나는 정시랑 N수는 불안하고 불안한 입시는 싫어. 그럴 바에는 낮은 대학이라도 갈래. 이럴 경우 내신 성적에 맞는 수시 6장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안정을 포함해야 되니까 눈높이랑 무관하게 붙여주는 데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 2에 도달할 경우 요행 없이 원서를 써야 됩니다. 상향 성공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정상 입결상 붙는 학교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입시를 결론 1에 가깝게 운영을 할지 2에 가깝게 운영을 할지 거시적으로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서를 구성하는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모의고사를 아주 잘하는 경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이 정시로 약대를 쓰는 성적이고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은 1등급 중간, 영어도 1등급, 탐구는 과탐 기준 1컷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면 모의고사를 잘하는 거죠. 만약에 정서적으로 이 정도 수능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거나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혹은 수능을 이것보다 못 보면 아쉬움에 반수하고 싶을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론 수능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데 나의 평소 실력이 여기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시에서 약대 미만 모집 단위는 합격이 불필요해져요. 정시로 약대를 가는 걸로 기대가 되니까. 그리고 하물며 납치면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시 라인보다 낮은 대학을 납치가 아닌 걸로는 쓸 수 있겠지만 납치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여기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후보가 이렇게 됩니다. 수시 지원 후보는 다음 두 줄 중에 택 6을 하는 건데요. 첫 줄은 약대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지역인재를 쓰거나 아니면 지방대를 쓰거나 학종, 교과, 논술을 고려해서 쓰는 거고요. 아니면 정시보다 낮은 모집 단위, 연고대 이하를 쓰지만 납치가 아닌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업우 수형을 못 쓰겠죠. 납치니까 고려대 계열적 합평도 못 쓰고 연대 논술도 못 쓰는 겁니다. 약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꽤 하는 경우를 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성적이 연세대 높은 공대를 쓰는 성적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1등급, 그리고 탐구는 1컷 조금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의대 증원 영향이 있었으니까 올해 내년 정시에서는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될 수는 있어요. 요게 연대 컴퓨터 썼던 성적이고요. 탐구를 이제 사탐론 분위기를 고려해서 변경해보면 하나만 바꿨을 경우 생원 100분이 94를 사탐 100분이 97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바꿀 경우 지원 96을 사탐 99로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양한 탐구 조합에 따른 연대 높은 공대 성적이고요. 근데 이것도 좀 높잖아요, 성적이. 그래서 연대 낮은 과도 볼 거예요. 자, 요게 연대 사회환경 시스템 정도 쓰는 성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수학, 영어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 탐구도 1등급 커트라인 정도 나왔습니다. 요 정도 성적이면 연대 사회환경 시스템 쓰고 교차 지원을 고려할 경우 연대는 신학과밖에 안 되고 고려대는 사회영문 정도 학과를 씁니다. 자, 여기서 사탐론을 하게 될 경우 이과 라인은 똑같은 걸 보여드릴 텐데 교차 지원 라인이 조금 좋아져요. 연대는 사탐 가산점도 있고 반영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탐 하나로 돌려서 연대 사회환경 시스템 라인이 나오면 교차 지원했을 경우 연대 신학에서 사회심리로 라인이 조금 좋아지고요. 고려대도 미디어 심리 사회 정도 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사탐으로 돌릴 경우 요 성적이 똑같이 자연계열은 연대 사회환경 시스템인데 교차 지원하면 연고대 프리패스, 경영, 통계 계열을 쓰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에 따른 연세대 낮은 과 혹은 교차 지원했을 때 연고대 높은 과 쓰는 성적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모의고사가 여기 가깝게 판단될 경우를 봐야겠죠.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자신이 정서적으로 있거나 혹은 수능에서 이것보다 못 보면 아쉬울 것 같다. 수시에서 연고대 미만 합격이 불필요해집니다. 정시에서 기대되는 대학이 연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대 미만 합격 필요성이 없어지고 혹시 쓰더라도 납치가 아닌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여기 해당될 경우 수시 후보 6장은 이렇게 됩니다. 자, 내신이 낮더라도 연고대 이상을 쓰게 되는 거고요. 내신이 그래도 좀 괜찮으면 학종을 쓰고 너무 낮으면 논술을 쓰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연고대 위로 쓰는 게 너무 무지성 상향 같다. 수시 기준. 그러면 연고대 미만을 고려하되 납치가 아닌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학종 면접 없는 건 못 쓰고 논술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줄 중에서 택 6을 해서 수시 원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성한 기준으로도 볼게요. 이게 한양대 공대를 쓰는 성적이고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 2, 수학, 영어 1, 탐구 2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애들이 목표로 할 맛이 좀 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5, 1등급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이 정도가 작년에 한양대 기계산업공학, 바이오공학을 썼고요. 인문계 교차 지원하면 고대 어문 정도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과목 사탐론을 하면 탐구 하나 90에서 100분이 95로 올리면 되고요. 교차 지원 라인이 조금 좋아집니다. 연대 어문 그리고 고대 사회학과 보건정책, 영문 이렇게 라인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두 과목 사탐론을 할 경우 100분이 95, 99로 한양대 공대를 쓰는 거고 문과로 지원할 경우 연고대 프리패스가 됩니다. 네, 여기부터는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게 대외국어 응시하면 서울대 사범 끝자락도 쓸랑말랑하는 성적대가 돼요. 한 급간을 점프해서 교차 지원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여기엔 가깝게 나올 것 같다. 만약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거나 이것보다 망하면 아쉬울 것 같다. 그럼 수시에서 서성한 미만은 합격이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해도 쓸 수는 있지만 납치를 피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수시 후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서성한 이상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내신에 따라서 전형을 정하는 거예요. 학종을 쓸 수도 있고 추천을 쓸 수도 있고 논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종 논술이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추천이 왜 들어가냐. 아예 스나이핑 할 거면 추천 전형을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학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 풀이 넓어요. 특목에서 수십 명씩 쓰죠. 수능 최저도 없죠. 재수생도 쓸 수 있죠. 학종은 좀 몰리는 감이 있어서 핵펑크가 나기 어려운데요. 추천은 제한이 많아요. 한양대 빼고는 현역만 쓸 수 있죠. 수능 최저 있으니까 미충족자도 있을 거죠. 특목에서 못 쓰죠.
그러니까 가끔 추천해서 학과별로 펑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상향을 할지 추천 상향을 할지 논술을 쓸지는 이제 학생의 강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이 너무 무지성 상향 같다. 그럼 중경외시 이하를 쓰지만 수능 후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것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자신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 수시에서 안정원서를 써야 돼요. 서성한 아래로 가더라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디까지 낮췄을지는 또 다시 모의고사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적이 정시로 홍대를 가는 성적이었죠. 등급별로 보면 3, 2, 2, 3, 2. 이게 홍대, 공대를 썼던 성적이고요. 만약에 홍익대 정시선도 자신이 없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내신만 열심히 해서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다. 난 이것도 힘들다. 그럴 경우는 성에 안 차더라도 건동홍 미만을 수시로 써야 합니다. 그 대학들에 합격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시 지원 후보는 여기서부터는 교과 지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건 내신에 따라 대학을 봐야 되고 나머지 4장은 내신 생기부를 고려해서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신, 대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을 가정했을 때 수시 원서 조합이고요. 다 같은 원서를 쓰지 않아요.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똑같은 내신인데 수능에서 메디컬 정도 나올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수시 원서를 약대 이상으로 쓰거나 그 이하를 납치가 아닌 걸로 쓰는데 전반적으로 높게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시 기대선이 서성한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수시에서 약대까지 쓰긴 좀 부담스럽지만 서성한 앞뒤로 쓰는 거고요. 납치가 아닌 건 중경외시부터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똑같은데 홍대 정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요행 없이 수시에서 교과 2장 안정을 찾아서 쓰고 4장 정도를 뭐 적정 내지는 상향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앞에 두 학생에 비해서는 상향 원서 쓰기 좀 부담스러워져요. 수시의 의미 하나하나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주 화끈하게 상향을 쓰기는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신도 수시 원서가 달라져서 수시 입결이랑 무관하게 내가 또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스카이 내신이 1점대라고 해도 정시를 이렇게 잘하면 스카이를 쓰는 거고요. 아무리 막 2, 3등급 붙인다고 해도 내가 모의고사를 못하면 그 대학을 써야 될 수 있는 겁니다.